모든 병에는 원인을 알아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어떻게 책을 읽고 어떻게 소리를 들을까요? 그걸 알지 못한다면 영어로 공부할 수 없는 거겠죠. 그리고 그 방법이 정확하다는 걸 우리는 검증할 수가 없죠. 오늘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앞에 촬영을 하다가 이미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낙서가 좀 돼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첫 번째, 우리의 뇌가 결국 언어를 습득해서 언어를 또 해석하고 말하고 모든 것도 뇌가 하죠. 그렇다면 우리 뇌는 시간으로 따져보면 어디에 살까요?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 살아요. 언어는 미래에 삽니다. 그렇다면 왜 미래에 사는 것인가? 항상 눈에 들어오는 신호, 눈에서 뭔가 신호가 들어오거나 귀에서 신호가 들어오죠. 이것은 이미 과거예요. 과거의 것을 믿고 우리 뇌는 뭔가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면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모든 동작은 예측을 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해골 안에 갇혀 있는 그 세상은 소리도 빛도 없어요. 항상 고요하고 어두운 곳이죠. 모든 신호는 그냥 전기 신호밖에 없어요. 귀로 들어오는 거, 눈으로 들어오는 간접적이죠. 뇌는 이 간접적인 정보를 물론 과거입니다. 과거의 정보를 100% 신뢰하면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확률 게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추론과 추측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죠. 거치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학습은 어떤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뇌는 언어도 똑같은 방법으로 미래에 삽니다. 그러나 단어 암기나 문법, 청크, 끊어읽기, 여는 발음, 패턴 학습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 전부 다 과거의 학습이에요.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언어는 기본적으로 미래에 살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다 미래입니다. 영어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영어 중에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눈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 귀로 들어올 때도 있겠죠. 눈으로 들어오면 독해고 귀로 들어오면 뭐 리스닝이 되겠죠. 그러면 아웃사이드 안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우리는 인풋이라고 하죠. 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건 바로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온 건 다 과거 거예요. 시간이 지나간 것들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눈에서 뇌까지 전달되는데 나중에 반응까지 가는데 0.15초예요. 이 안에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입니다. 어때든 간에 우리가 뛰어간다면 이 과거의 정보는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뛰어가는 속도에 비해서 눈에서 귀로 뇌로 들어가서 정보를 처리하고 반응하는 데까지 0.15초가 걸리기 때문에 한 100m 간다면 대략 1m는 눈 감고 가는 거와 같은 현상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뛰거나 걸을 때 웬만해서는 발을 헛디거나 엎어지지 않죠. 예측하면서 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이제 베이시안 인퍼런스라는 확률 통계적으로 미래 예측하는 방법을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로 노벨상을 받기도 했죠. 과거의 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의 하나예요. 뇌는 이 방법을 쓴다고 봐야 돼요. 첫 번째, 과거의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럼 뇌에는 이미 들어가 있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 있죠. 모든 종합적인 거 그리고 유전을 물려받은 것까지 있습니다. 정보는 밖에서 정보가 들어와요. 과거의 겁니다.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럼 얘는 안에서 인사이드 아웃이니까 안에서 밖을 부딪힙니다. 그러면 부딪혔을 때 밖에서 오는 정보가 안에서 알고 있는 자신이 예측을 했을 때 예측과 딱 맞아떨어지면 오케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다시 또다시 그러면서 확률을 높여갑니다. 이게 바로 안에서 나온다가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요. 제가 탑다운 방식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요. 이게 바로 바텀업 방식이에요.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맞춘다가 아니라 바텀업은 단어 암기, 문법 이런 것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살고 이 바텀업 방식으로 들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게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탑다운 방식은 그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믿지 않고 안에 있는 것이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바텀업은 밖에 있는 것이 안을 컨트롤한다고 반대가 되겠죠? 탑다운 방식 그게 아니야. 안에 있는 게 밖을 컨트롤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환상을 보거나 환영을 보는 것도 안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곡을 하죠, 색깔을. 그래서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걸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뛸 때도 100m 하면 1m는 눈을 감고 하는 거 똑같은 효과라고 했어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차이, 과거의 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할 일을 맞춰야 되는 뇌 입장에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추론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하는 역할의 가장 큰 어려웠던 연구는 바로 미래 예측이에요. 인간이 미래 예측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율자동차가 힘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은 차를 운전하면서 엄청난 빠른 속도로 갈 때 빠르게 예측하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저 차가 나한테 올까 안 올까, 저 차가 왼쪽으로 돌까 안 돌까 이런 걸 끊임없이 예측을 해요. 그거 하지 못하면 그건 인공지능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 이런 단어에다 가정해 봅시다. 이게 바로 predictive processing이라는 단어 나오고요. plays a role이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암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play a role인도 아마 수고를 암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뇌는 플레이는 그냥 놀다고 롤은 그냥 역할이에요. 하나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근데 놀다 하고 하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역할놀이 한다는 거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그리고 예상한다는 것과 프로세스는 가공 처리한다 뜻인데요. 가공 처리한다. 음식을 가공 처리하는 걸까요? 이것만 본다면 아니겠죠. predict. 예상을 하고 가공 처리하는 거죠. 예측 가공 처리하는 거죠. 이 단어가 서로 어울리나? 끊임없이 잘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이런 자극, 센소리, 다양한 자극들을 분석하면서 대응합니다. 자, 그러면 가볍게 정리하겠습니다. 말 좀 어렵죠? 간단한 건데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뇌가 여러분 생각할 때는 바텀업 방식으로 생각하지만 뇌는 100% 탑다운 방식이 기본 베이스고 그 위에 바텀업이 추가되는 것 뿐이에요. 왜 영어에서 독해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다? 이거는 과거예요. 듣기도 그리고 읽기도 미래의 방법을 취하면 해석을 할 이유가 없죠. 해석을 한다는 것은 과거에 사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해석한다는 과거에 사는 거. 이것은 주어 뭐뭐다. 뭐뭇은 역할한다. 동사 어디서 뭐 하는 방식은 뭐뭐다. 이러면서 과거의 것을 가면서 다시 가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로 가는 거죠, 이게.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지 않다면 그냥 제가 말하는 걸 들을 때 여러분이 해석하지 않고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말하는 것과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해석합니까? 해석하지 않죠. 들리는 즉시 그냥 이해가 되죠. 그것은 바로 뭘까요? 여러분의 뇌가 이미 예측한 거예요. 예측한 게 나왔기 때문에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은 왜 영어를 해석할 때 꼭 해석을 하나요? 번역하는, 이 다 번역인데 번역을 하나요? 예측을 안 하니까 해석하고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많을 때 가능한 거겠죠. 왜 리스닝이 안 되는 걸까요? 해석하니까. 왜 해석을 하는 거죠? 예측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영어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측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뇌에는 자극이 필요해요. 그가 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극을 줘야 돼요. 독해는 절대 해석하지 말고 웬만하면 듣기도 해석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 얘가 예측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해석해 주거든요. 단어 암기도 해, 문법도 해. 문법마저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다 분석해서 여러분이 뇌에게 지시하는 거 똑같은 경우예요. 지시하지 않으면 제가 알아서 예측하면서 할 건데 국어 하듯이 왜 영어만 들어가면 예측 능력을 다 상쇄해버리고 우리 모두 다 뭐로 가죠? 얘는 다 없애버리고 바텀업 방식으로 가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모든 영어 학습은 다 틀렸어요. 틀릴 수밖에 없죠. 다 바텀업 방식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정보만 생각하잖아요. 영어는 정보라면서요. 그 단어 암기하고 문법하고 분석하고 그거 다 정보예요. 그러나 정보를 가지고 영어를 한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미 발견된 과학적 사실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정보도 있지만 그 정보를 대처하는 뇌는 그걸 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으로 인사이드 아웃,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안에서 치고 나가면서 야, 어디서 감히 네가 그런 거를 내밀어 하면서 본인이 알아서 해석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 자리 있어요? 버스에서 여기 자리 있어요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자리 있어요는 그대로 보세요. 여기 자리 있다는 거예요. 버스에 자리가 있는데 여기 자리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첫 번째 뭐죠? 여기 자리 있어요? 여기 누구 앉는 사람 있나요? 이 말 되겠죠. 또는 여기 자리 있어요? 하면 여기 자리 비었으니 와서 앉으세요란 말도 돼요. 여기 자리 있어요? 이 말은 물어볼 수도 있죠. 자리 누구 주인 있느냐? 두 번째 뭐라고요? 자리 비었으니 와서 앉으세요란 말도 돼요. 동시에 가능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여기 자리 있어요라는 이 팩트는 그렇죠? 우리가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냥 여기 자리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배우는 게 바로 바텀업 방식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분석해서 얘는 주어고 동사고 목적 예를 들면. 그러나 언어는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웃기는 소리 여기 자리 있어요? 아 이거 말이 안 맞는데 내가 너를 고쳐주겠어.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내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그게 아닐 거야 너. 여기 자리 있어 너 대충 말한 거지? 여기 혹시 자리 잡은 분 있어요? 이런 말이구나 하거나 여기 자리가 비어있구나 라는 뜻이구나. 있어요 란 말은 비어있구나 뜻이지 하면서 우리 뇌가 안에서 밖으로 쳐나가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면서. 누가 컨트롤하죠? 주어 동사 컨트롤하나요? 아니죠. 뇌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상황상. 그러므로 뇌는 예측하며 예측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예측에 안 맞으면 바꿔버려요. 그럼 영어는 어떻게 공부할 것 같아요? 바텀업 방식으로 단어 암기하고 문법 하실 거예요? 구문 독해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모든 영어 강의는 가짜인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